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스톰 사용 설명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면 되겠죠, 그죠? 우선은 스톰 BAT를 이용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 UI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아마 그것을 하고 나면 1 시간가량 1 시간 조금 넘게 소요될 듯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스톰을 실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되죠. 그죠? 그 과정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우선 암호화 키를 확인을 하고 이 암호화 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설정에 보면 이런 계정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죠? 이 계정이 DB에서 보면 DB를 열어 볼게요. 세팅에 이 DB 브라우저는 우선은 이렇게 켜면 요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테이블을 내용을 검색하려면 데이터 탐색 들어가 가지고 여기 테이블을 선택하면 돼요. 이제 주식은 S 어카운트 여기에 요런 형태로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는 코드 설명할 때도 했었지만 코드를 보면 체크 여기에서 보면 키를 이제 만들게 돼요. 이제 리드 키를 해서 원래 리드 키가 없으면 이제 라이트 키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죠? 맨 처음에 최초 실행하면 이제 리드 키에서 오류가 나요. 이 리드 키에서 이 레지스트리에 있는 요 소프트웨어 스톰 EN 키에 키가 없으면 여기 오류가 납니다, 리드 키가. 그죠? 그래서 리드 키가 오류가 나면 암호화 키 확인이 안 돼서 생성 완료라고 뜹니다, 맨 처음에는. 그죠? 그럴 때는 라이트 키가 실행이 돼서 요런 형태로 이것은 어 여기 크립토그래피의 퍼넷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키를 생성하게 돼요, 요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레지스트리의 주소를 요렇게 단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레지스트리에.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불러올 때는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똑같은 주소에서. 그죠? 그래서 이 암호화 키는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 DB를 복사해 가더라도 복사해서 누군가 가져가더라도 자기 계정과 비번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 키가 틀려서. 그게 요렇게 암호화 키 확인 완료했다고 로그가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완료하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다음에 표준 시간 동기화 완료하고 나서 그렇게 스톰이 뜨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화면은 맨 처음에 여기 위에 보면 윈도우 타이틀에 스톰, 키움 증권, 모의 매매 상태고 전략은 사용 안 함 상태며 현재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외 선물을 한다든지 해외 선물을 해 놓으면 해외 선물 기준으로 미국 시카고 기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업비트나 바이낸스 선물을 선택해 놓았을 때는 UTC 기준 시간으로 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 매매를 풀면 여기 실전이라 표시되나요? 아무튼 모의 매매가 아닌 실매매, 실매, 실전? 아무튼 그런 글자가 표시돼요. 그리고 전략을 선택하면 그 전략명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폰 형태로 이 타이틀이 변경이 됩니다. 이 타이틀은 또 Q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스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Q들의 현재 사이즈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사양 컴퓨터로 이제 스톰을 실행할 경우 이 컴퓨터가 내가 매매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을 하려면 이 Q 버튼, 이 Q 여기에 단축 키들은 Alt로 돼 있는 밑에 거는 Alt 키를 누르면 되고 함께 누르면 되고 Shift는 Shift를 함께 누르면 되고 컨트롤 밑에 있는 거는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르면 요 단축 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Q를 눌러도 되지만 마우스로 Alt Q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가 매매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용도는 이 Q를 확인하면 되고요. 실제 실매매를 하면서 혹은 모의 매매 상태에서 이 Q가 뭐 10개 이상 밀린다든지 지속적으로 밀린다든지 하면 그 컴퓨터는 사양이 너무 낮아서 매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로 판단하시면 돼요. 웬만한 지금 26년도 1월 14일인데 웬만한 한 10년 안에 산 컴퓨터로 돌려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매는 다 가능합니다. 엑셀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Q 단축키가 있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 단축키들도 자세히 보면 그 Q를 눌러준 상태에서는 Q의 바탕화면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요. 이 부분 다시 누르면 이제 회색이 풀리죠. 검은 바탕으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화면은 이제 주식용 탭이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7개가 있죠, 그죠? 주식용, 코인용, 그리고 여기는 주식하고 해외 선물용이죠. 여기는 업비트랑 바이낸스 코인용, 이거는 주식용 전략 탭, 주식하고 해외 선물용 전략 탭, 그리고 코인용 전략 탭.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설명이 뜹니다. 그죠? 여기 설명에도 잘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표시되어 있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그죠? 컨트롤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단축키로 컨트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톱 라이브용이고요. 그죠? 최근에 이제 V2.0으로 오면서 스톱 라이브 주소를 바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그죠? 예전에는 많이 참여했었는데 주소를 바꿔서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백테 라이브까지 요 4개가 표시되고요. 마지막 그다음은 로고 창 그리고 그다음은 설정 창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단축키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CPU 사용량을 보여주는 프로그레스 바예요.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코인과 이렇게 주식이 두 개 비슷한 이 전부 이제 테이블이에요. q 테이블 위젯을 요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표시되고 우측부터 보면 여기는 이제 관심 종목, 우측 상단은 관심 종목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체결 정보.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이제 잔고 목록들, 잔고 정보. 그리고 요 위에는 잔고 평가가 표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거래 목록, 매도를 하고 나면 거래 목록이 여기 표시되고, 그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실현 당일 실현 손익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코인도 같아요. 코인도 같은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 기분 좋은 거 상태이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같은데, 이제 선물용 매매를 하게 되면 체결이랑 잔고 목록에 포지션 칼럼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 포지션 칼럼이 추가돼요.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얘를 뭐 해외 선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얘를 바이낸스 선물로 바꾼다든지 하면 실행이 될 때 이 포지션 칼럼이 추가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되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략 탭이죠. 전략 탭들 2개. 그리고 라이브는 이제 스톰 인증 서버와 라이브 서버가 같은 IP로 되어 있는데,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매 횟수랑 요거를 집계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라이브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증 서버에서는 개별적인 그 유저 사용자들의 매매 내역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요 부분만 저장해요, 오른쪽. 그러니까 당일 총 스톰 사용자의 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요렇게 당일 날짜의 합계만 요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되어 있네요. 그죠? 꽤 오랜 기간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의랑 실매매가 구분 없이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모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많아요. 그죠? 구분하면 좋겠지만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종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해선도 있고 백태도 요런 형태로, 백태도 어떤 기간에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총 사용자들이 어떤 백태를 많이 했는지도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런 형태로. 그다음에 요거는 로고창. 로고창은 이제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주식이랑 해선용, 왼쪽 2개는, 오른쪽은 코인용 로고창이에요, 2개가. 그리고 자 설정은 쪼끔 이따 하고, 설정이 오늘 메인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단축키를 봅시다. 단축키는 보면 이제 T가 하나 있어요. 여기 주식이랑 코인 쪽 요 2개의 메뉴에서 T를 누르면 집계창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달력이 표시되면서. 그래서 달력을 누르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거래 목록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거래 목록이. 그리고 우측에는 일별 집계를 누르면 일별로 거래 평가 손익 목록이 뜨고, 월별 하면 월별로, 연도별 하면 연도별로. 지금 이제 저는 이거 매매컴이 아니고 코드 편집용 컴이기 때문에 매매 내역이 없어요. 날짜도 날짜를 누르면 해당 날짜에 요 목록이 뜹니다. 요런 형태로. 고게 이제 집계창으로 바뀌는 게 T예요, T. 마찬가지 코인도 T를 누르면 요렇게 바뀌게 되죠. 음. 다시 누르면 다시 또 요렇게 바뀝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리고 S는 단축키도 이렇게 보면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다 떠요. S는 이제 수동 시작 버튼. 그러니까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수동 시작 버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기 설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스톰 루트 폴더에 보면 이 파일이 배치 파일이 요렇게 라이브러리 인스톨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빌드 배포용 빌드용 파일이 있고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은 요 두 개의 파일이 없을 거예요. 빌드 배치 파일이랑 사이선 셋업 64 배치 PI 요 파일이 없을 거예요. 저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배치 파일을 보면 스톰 BAT, 코인 BAT, 퓨처 BAT, 스톡 BAT 요렇게 있죠. 그죠? 요것을 자동으로 실행하면 요것을 이제 스케줄러에 등록해서 실행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케줄러는 요거를 실행을 하고 백테를 할 때는 요거를 실행하면 되죠. 물론 이제 요걸로 실행해서 백테를 해도 되지만 로그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백테할 때는 요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현재도 요걸로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요걸로 실행했을 경우 로그인을 확인하는 방법 요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단축키가 하나 더 D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스톰 데이터베이스 디알로그 창이고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쓰는 주식 DB 그리고 코인용 코인 DB 요렇게 있고요. 밑에는 이제 각종 전략과 최저가 범위, 코인 전략, 코인 범위 그리고 백테 스케줄러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목록이 뜨면 그 목록을 클릭했을 경우 데이터를 지우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 그죠? 그리고 DB는 이제 우리가 백테를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 제가 일단 데이터를 조금 복사해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주식 분봉용 12 월치 두 달치를 가져오면 좋은데 한 달치만 가져왔네. 틱하고 틱하고 분봉용 그죠? 틱은 요렇게 스톡틱 요렇게 되어 있고 분봉은 스톡민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 우리가 백테를 하기 전에 백테 DB를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틱을 모으고 나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자동 관리를 하면 백테 DB에 자동으로 매일매일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할 때 데이터가 요렇게 모이면 그죠? 데이터베 DB에 DB 백테 DB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요거예요. 일자 DB로 백테 DB 생성하기 요 부분. 그래서 지금 12 월 1 일부터 12월 30 일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 때 여기에 2025 12월 01일 그리고 2025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백테DB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알아 찾아서 이렇게 쭉쭉쭉 30 일까지 만들어져요. 이 부분이. 그럴 때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백테 엔진을 로딩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스톡 빅백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틱백 그죠?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요렇게 현재 245, 250 메가 요렇게 요 일자 DB를 가지고 백테 DB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 이제 이 요 D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 D에 보면 일반적으로 백테 DB를 만드는 기능 외에도 백테 DB에서 지정일자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뭐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 삭제할 때 날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일자 DB에서 지정일자 데이터 삭제하는 거, 일자 DB에서 뭐 DB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삭제할 수 있고 지정 시간 이후 데이터 삭제하기 요것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뭐 전체를 다 모았는데 9시 30분 이후 거를 삭제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 요걸 쓰면 되고 그리고 당일 DB에서도 삭제할 수 있어요. 당일 DB.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맨 처음에 전략 연산이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이 코인틱 DB 요렇게 스톡틱 DB 요런 형태로 모아져요, 맨 처음에. 날짜 없이. 그러니까 코인은 코인틱 DB 요렇게 모아지고 음 주식 같은 경우 스톡틱 DB 요렇게 모아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를 자동 관리를 안 하고 뭐 한 일 주일씩 모았다가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장으로 해 놓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일 주일씩 모았다가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았다가 여기 이제 전략 연산해서 모이는 팁이고 요거를 일자별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백업용이죠. 일자별로 분리를 했다가 요렇게 백테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테용 DB를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일자형에서도 요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초 개장 주식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는 무관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 우리가 국내 주식은 연초 개장일이랑 수능일 때 10 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 10 시를 이제 9 시로 바꾸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1 시간 조정됩니다. 요것을 선택하면 고게 요거고요. 그다음은 백테리 만드는 거고 그리고 백태 DB에 일자 DB의 데이터를 추구하는 거. 자동 관리 상태가 아닐 경우 뭐 지금은 이제 만들기를 12 월부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1월 데이터를 다시 넣어 가지고 1월 거부터 다시 추가를 하려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백태 DB에서 당일 DB 데이터 추가하기, 추가 후 컬렉터 DB는 삭제됩니다. 요렇게. 그죠? 고렇게 되는 거고 당일 DB를 일자 DB로 분리하기. 그러니까 그 DB 설정에 보면 요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자동 관리 요 메뉴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일자 DB 분리하고 백트 DB 추가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관리 저걸 선택해 놓으면 요게 당일 DB를 일자 DB로 분리하고 나서 백태 DB에 당일 DB 추가하기가 실행돼요. 요게 그죠? 그럼 추가하고 나면 컬렉트 DB는 삭제된다 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포인틱 DB 그리고 스톡틱 DB 요게 이제 삭제되고 음 그러니까 일자비들 분리한 거는 여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없애지 않으면 내일 다시 모아 가지고 분리할 때 또 중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면 컬렉트 DB가 삭제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컬렉터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컬렉트 DB라 했는데 이걸 당일 DB로 해야겠네요. 당일 DB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당일 DB는 삭제됨. 저거를 바꿔 볼까요? 이렇게 찾을 이런 걸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검색을 하면 돼요. 컬렉터 DB는 삭제됨으로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F 그렇게 해서 컬렉터 DB는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삭제됨. 두 개 있네요, 두 개. 왜 두 개죠? 아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요렇게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일 DB죠, 당일 DB. 당일 DB는 삭제됨.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선택해 찾아 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추가 후 당일 DB는 삭제됨. 요렇게 바꿔 준 거예요, 두 개 다. 이렇게 보시면 바꿔졌잖아요, 두 개 다. 그럼 이제 다시 검색하면 안 뜨겠죠, 그죠?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바꾼 걸로 검색하면 이제 다시 두 개 뜨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기트 가 보면 여기 디알로그 ETC 여기서 바뀐 거죠. 그죠? 요거. 요거에서 요렇게 오른쪽에 표시되는 거 요렇게 여기 바뀌었다고 요렇게 표시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바뀌어 있겠죠. 다시 실행하면. 그래서 요걸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거래 기록 테이블 모두 삭제 요렇게 요거 두개 누르면 이제 전부 요렇게 삭제된다고 뜹니다. 누르면 삭제되겠죠. 그죠? 그리고 코인도 비슷한데 이제 요거 하나만 없어요. 순위를 조정하기 요것만 없고 같아요. 그죠? 요거만 없고 요거만 없고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만들고 고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창.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자동 관리를 해 놓으면 한번 요거 자동 관리해 놓으면 어 그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쓸 일이 별로 없고 계속 이렇게 백트DB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자동 관리를 해 놓으면 지금은 인제 1월 14 일이지만 만약에 1월 연초 개장일 뭐 1월 2 일이나 3일 그 정도 됐을 때 여기에 다시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고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P는 이제 요거는 김프창. 필요는 없는데 음 요렇게 김치 프레임 창이죠. 김치 프레임 창 환율.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오늘 그래도 쪼금 떨어졌네요. 사천 어제 4,490 몇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다르게 이제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업비트랑 바이낸스 그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바이낸스는 달러고 업비트는 원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어 대비를 구해 가지고 그 대비율까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거는 원으로 얼마 차이 나는지 요거는 퍼센트로 얼마 차이 나는지 보통 1% 이내예요 요즘은. 고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 그게 이제 김포창이에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Z는 그 줌 요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Alt Z로 눌러도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 Alt Z가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단축키랑 겹쳐져서 안 되네요. Z를 누르면 요렇게 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는 이제 혹시나 회사에서 쓰시는 분들 딱 매매 내역만 보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놔두면 작게 표시되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작게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줌키예요. 줌 단축키. 그리고 C는 차트. 차트 창은 요렇게 C를 눌러서 요런 형태로도 되고 봅시다. 이게 12 월까지 있으니까 30 일 30 일건 뜨죠. 그죠? 요렇게 확장을 눌러 가지고 처음에는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코인을 하면 요렇게 해야 되고 저 주식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날짜 12월 30일 데이터 있으니까 29 일이랑 30일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제가 이걸 로그인을 안 해서 없는 번호들이 있네요. 그죠? 없는 번호들. 로그인을 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목록을 누르면 요렇게 차트가 떠요. 요런 형태로 차트를 요거는 이제 당일날 이렇게 차트를 전체를 훑어볼 때 요것도 이제 키보드 화살표키 지금 마우스로도 요렇게 누를 수도 있지만 그죠? 마우스를 눌러도 DB 차트를 요렇게 불러와요. 요런 형태로. 마우스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확인할 때는 화살표 키 엔터, 화살표 키 엔터 요렇게 눌러도 이렇게 쭉쭉쭉 확인이 됩니다. 그죠? 요런 형태로 요렇게 차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 차트 창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렇게 차트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로보스타로 검색해 봅시다. 로보스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밑에 뜨죠. 그죠? 로보 비슷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요렇게 선택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불러도 되고 뭐 남선 알루미늄 하면 남선 하면 요렇게 뜨죠. 알루미늄. 요렇게. 그렇게 하면 엔터 누르면 여기도 뜹니다. 요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물론 종목 코드로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차트 창은 이렇게 하나 8 기본적으로는 8개고 그리고 한번 요 차트 파일화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12개예요. 그래서 다시 검색하면 지금은 이제 팩터들이 많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더 해 볼게요. 요런 형태로.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면 요렇게 뜨죠. 8개 뭐 16개까지도 표시됩니다. 요렇게. 팩터를 다 선택하면 다 선택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16개 요렇게 해서 검색하면 요렇게 전부 다 뜹니다. 요런 형태로. 음. 차트에 표시되는 부분보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 팩터 설정은 내가 보고 싶은 것들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틱봉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당 체결 수량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분봉 상태는 이게 분당 체결 수량이라고 글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당 그것도 바뀌고 분봉에서만 이 보조 지표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보조 지표는 이 설정 값대로 불러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수 전략에서 사용한 우리가 보조 지표를 분봉 같은 경우 이 세부 설정 값을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적화한 값을 전략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값으로 불러올 때는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요걸 체크하시면 제가 설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 설정에서 최저가 전략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록된 이 보조 분봉 같은 경우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을 불러와서 차트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내가 분봉 전략에서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면 그 전략의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 값이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전략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수 전략에. 거기에 설정 값을 불러올 때는 요렇게 하면 되고 없을 때는 체크 해제하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 어.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바꿔 가지고. 근데 이 저장은 전략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차트 보기용이에요. 차트 보기용. 이 차트 보기용. 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바꾼다고 해서 전략이 이 기준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분번 같은 경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각종 패터 값들 요렇게 있고요. 그죠? 고렇게 기본값 가져올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령 요거 10 일로 바꿔 볼게요. 10 일로 바꿔서 저장하고 요렇 불러오면 10 일이겠죠. 그죠? 근데 기본값을 다시 불러오면 10 이에요. 그죠? 요거는 기본값을 저장해 놓을게요. 저는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확장, 차트, 팩터 설정, 도움말은 눌러도 아무 표시가 없고 도움말은 단지 요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이 차트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죠? 지금 차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맨 마지막 거 보시면 키움 HTS에서 멀티 차트와 연동됩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틱본 같은 경우는 키움 HTS를 켜 가지고 멀티 차트를 만들고 좌측은 일봉, 우측은 분봉 상태로 둔 상태에서 차트를 불러오면 키움 HTS에도 이 종목으로 차트가 바뀌어요. 그 용도가 맨 마지막 11번째 설명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정보창은 여기 보면 여기에 왼쪽 위에 정보창이 없어졌잖아요. 이 정보창을 체크를 해제하면 이 십자선 기준으로 된 정보만 표시돼요. 요렇게. 십자선 기준으로.
그래서 이 십자선 기준의 정보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현재가를 보면 이동 평균까지 쭉쭉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Y축은 이 해당 차트에 에서만 Y축이 표시돼요. 여기서 움직이면 Y축이 요 두 번째 정보창에만 Y축이 표시되고 첫 번째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요렇게 오면 여기에 Y축이 표시되고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바뀝니다. 이게 정보창이에요. 아 이게 십자선이에요. 십자선을 없애고 정보창만 해서 불러오게 하면 이제 십자선이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맨 마지막 요거에 정보가 표시됩니다. 맨 마지막 거. 요게 맨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시 30분 그죠? 현재가 1,346원 요렇게 표시됩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 1.68이었네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요렇게 표시돼요. 그게 여기 십자선하고 정보창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요렇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정보창은 마우스 위치가 이 차트에 3분의 1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표시되고 3분의 1 뒤로 딱 넘어오면 왼쪽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십자선은 이렇게 어 그 Y축 선은 가로선은 이렇게 차트마다 따로 움직이지만 세로선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차트에서. 그죠? 그게 십자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검색하기 버튼이고 종목 코드 그리고 틱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 30 틱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평균값 계산 틱수예요. 이 평균값 계산 틱수는 우리가 전량 연산해서 가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값들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평균값들을 계산하면 요런 거 최고 현재가, 최강도 평균 요런 거를 계산하는 평 틱수의 구간수예요, 평균값 계산 틱수가. 그죠? 요거 분봉에도 있어요. 분봉에도. 분봉에도 똑같이 있겠죠. 분봉에도 이제 그런 값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최강도 평균이라든지 최고 분당 매수 수량을 계산한다든지 요런 거 누적도 계산한다든지 그게 기본값이 되는 게 요 평균값 계산 틱수예요,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 하나를 봅시다. 뭐 일단 줄여 가지고 쪼끔 줄여서 뭘 보냐면 뭐 누적을 하나 볼까요? 벡터에서 누적을 봅시다. 누적. 요거 그러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번째 표시할 하나, 둘, 셋, 넷. 뭐 요런 형태로 하면 요 위에 표시되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요 그래프인데 요게 이제 30틱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걸 60 으로 바꿔서 검색을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요 부분만. 그죠? 각도도 바뀌게 되겠죠. 각도도 원래 30 틱인데 60 틱으로 바꾸면 이게 바뀌어요. 요거 세 개만 바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보세요. 다시 30 으로 해서 딱 하면 요거만 쭉 바뀌잖아요. 그죠? 기준으로 뭐 10 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검색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죠? 더 촘촘하게 되죠. 음. 보통은 30을 많이 씁니다, 요런 형태로.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픽스를 바꿔서 요 부분. 그러니까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팩터의 세부 보조지표의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차트를 위한 거예요. 전략과 무관합니다. 그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시간은 이제 표시할 시간 뭐 만약에 여기를 9시 10 분까지로 바꾼다면 이렇게 9시 10분 그러면 9시 10 분까지만 표시돼요, 요런 형태. 그죠? 잘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다시 30 분까지 표시되고 그죠? 표시할 시간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날짜같이 표시되고 그죠? 요렇게 되고 도움말을 보면
팩터 확장 버튼 되었고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이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확대는 이제 마우스 좌클릭으로 해서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 돼요. 요런 형태로. 그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그럼 요렇게 확대가 똑같이 다 돼요. 모든 차트의 X축이 일정하게 요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돌아와요. 확대는 다른 차트 창에서도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확대하면 다 같이 확대됩니다. 돌아갈 때도 아무거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요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 그게 드래그해서 확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트랑 그다음에 이제 호가창인데 요거 호가창. 호가창이랑 연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호가창은 요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딱 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호가창이. 호가창이 바뀌면서 어 차트는 이제 팩터가 이렇게 많지만 최대 이제 16 개까지는 표시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는 데이터들을 볼 때는 여기를 확인하면 돼요. 여기는 보면 그 현재 시점에 호가랑 잔량 그리고 요렇게 팩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요렇게 세부적으로 요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시가, 고가, 저가랑 요렇게 상위 VI 값까지 요렇게 싹 다 표시돼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런 형태로 표시되고 그래서 이 호가 창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마우스 클릭한 부분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이 호가창에도 또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보면 이전과 다음 매수 매도 현재는 매수 매도가 없기 때문에 Alt 업, Alt 다운 해도 그 움직이지 않지만 Alt 레프트, Alt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전 다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키 좌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노란 선도 움직이죠. 그죠? 계속 이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뀝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매수 매도가 있으면 업 다운을 누르면 표시가 되는데 현재는 매수 매도가 없기 때문에 업 다운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좌우만 요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요렇게 돼요. 그러면 차트 창은 설명이 다 되었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호가창. 그죠? 호가창 요렇게. 호가창이 요렇게 표시돼요. 그리고 차트와 호가창은 별도로 이제 이 목록 기본 목록에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기본 목록에도. 그래서 관심 종목이랑 이 체결 목록에서 맨 처음 그 종목명을 누르면 기업 정보창이 요렇게 뜨게 됩니다. 기업 정보창.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업 정보창이랑 웹 엔진 뷰어가 이렇게 뜹니다. 웹 엔진 뷰어도 주소를 바꿔야겠네요. 요렇게 되고 두 번째를 누르면 호가창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요 호가창이 떠요. 두 번째 여기서 퍼를 누르거나 주문 구분 요 두 번째 칼럼을 누르면 이 호가창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세 번째를 누르면 차트 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고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정보창은 공시랑 뉴스랑 그리고 재무제표가 표시되고 공시 오른쪽에도 링크가 숨어져 있고 제목 오른쪽에도 이렇게 링크 컬럼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누르면 좀 전에 보았던 웹 엔진 뷰어에 어 여기에서 공시랑 거기 표시가 됩니다. 요 창에. 고게 이제 요거예요. 기업 정보창 요거. 그래서 요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잔고 목록에서 누르면 잔고 목록은 이제 시장가 매도랑 연동이 돼 있어요. 잔고 목록이 뜬 상태에서 잔고 목록 하나를 딱 눌러 버리면 시장가 매도하겠냐고 이렇게 뜹니다. 수동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별도로 이제 오더 창이라고 또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고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집계창에서도 이 일별 집계나 월별 집계, 연도별 집계 요거를 누르면 그래프가 뜹니다. 수익금 합계 그래프. 고것도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차트 호가창 했고 기업 정보창 했고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U는 요 트림앱 오늘 우리 주식 업종별 테마별 트림앱이죠. 요것도 이제 트림앱 할 때 설명했지만 마우스 좌클릭하면 세부, 다시 우클릭하면 돌아가고 이렇게 좌클릭하면 세부 종목들, 우클릭하면 돌아가고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10초마다 바뀐 데 있죠. 그죠? 그게 요게 U고 K는 음 지수 차트 코스피랑 코스닥. 이 지수 차트는 10 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1 초마다 바뀌지 않아요.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Q는 설명했고 Q 목록 보여주는 거고 B는 이제 백테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이 백테 스케줄러. 이 백테 스케줄러도 설정해 보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스케줄러 자동 실행이라 해서 금요일 뭐 4 시에 실행되도록 요렇게 여기 스케줄러 목록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스케줄러를 하나 작성해 봅시다. 뭐 요 2 개. 최적화를 뭐 그리드 교차 검증 최적화, 그리드 교차 검증 최적화, 그리드 교차 검증 최적화. 그리고 뭐 지금은 전략이 없는데 요렇게 전략,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선택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어요. 요렇게 뭐 스케줄러 예제라고 저장해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불러오게 하면 요렇게 목록이 뜹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 목록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선택해서 4 시에 스케줄러 예제를 시작하도록 요렇게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엔진 시작 날짜를 정해야 돼요. 1년 이내로 하려면 뭐 여기 365일 전 뭐 요렇게 하면 될 거고 그죠? 1년 데이터 가지고만 할 거면. 아니면 기준일자 기준으로 고정하려면 요거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죠? 날짜 지정해서. 그럼 요 날짜가 지정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러를 저장해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요렇게 실행할 수도 있어요. 요 상태 그대로 이 스케줄러 상태 그대로. 물론 이제 스케줄러가 실행되려면 이제 벡터 엔진 창이 뜨겠지만 요건 조금 이따 하고 고렇게 해서 스케줄러를 실행할 때도 보면 이제 요거는 조건 최적화용이고요. 요건 일괄 변경을 해 놓으면 요렇게 다 같이 바뀝니다. 이 한 줄이. 만약에 뭐 기본적으로 보통 48 4 확인 기간 4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총 52 주니까 고렇게 해서 요렇게 할 때 일괄 변경하면 돼요. 일괄 변경 해제하면 하나씩 바뀌어요. 요렇게. 그죠? 어. 이를 바꿔도 여기 안 바뀌잖아요. 일괄 변경하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요렇게. 그게 일괄 변경이고 완료 컴퓨터 종료 스케줄러 다 돌아가고 컴퓨터 종료하려면 요거 선택하면 되고 스케줄 로딩하면 요렇게 뜨는 거죠. 요거 저장했던 거. 그리고 코인 하려면 코인요. 주식 하려면 해선 이렇게 버튼이 3 개가 계속 바뀝니다. 주식, 코인, 해선 요런 형태로 요렇게 바뀝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별도로 따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해야 돼요. 시작은 요거 누르면 되고 중지는 요거. 그렇게 해 놓으면 요것대로 쭉쭉 실행돼요. 백테스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잘 보고 베이지아는 이제 옵션하고 그죠? 옵션하고 그리드는 일반적인 그리드 우리가 최적화 GA 조건 최적화 요렇게 다 있어요. 일반 백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일반 백테스트도 스케줄러로. 고렇게 그러니까 백테를 스케줄러해서 여러 번 실행하는 게 이 백테 스케줄러예요. 그리고 이제 Shift S는 텔레그램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오늘 차트가 이렇게 떴는데 이거를 텔레그램에 보내 가지고 폰으로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 요렇게 딱 누르면 보내져요. 요 차트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그럴 때 쓰는 게 요 Shift S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못 보낸다고 요렇게 뜨죠. 어 Shift Q는 이제 수동 종료 명령이에요. 수동 종료 명령. 수동 종료. 요것도 이제 그 데이터 혹시나 뭐 종료가 안 된다든지 할 때 수동 종료를 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럴 때 이제 데이터 저장 상태이면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요 부분. 만약에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떤 뭐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그럴 때 현재까지 데이터만 저장하고 싶은 경우 요거를 누르면 돼요. Shift Q. Shift O는 이제 오더 창인데 요거는 실제로는 제가 코딩할 때 실제 실매매에서 주문을 내고 주문을 받아오고 할 때 주문 확인용으로 만든 건데 이걸 쓰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 목록이 여기에 뜹니다. 주문 종목명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거고 유형도 이렇게 주문 유형도 수정할 수 있고 주문 가격, 주문 수량 입력해 가지고 매수 매도나 선물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취소도 할 수 있고 요런 형태로 뜨는 게 이 오더창이에요. 그리고 E는 확장 탭. 네, E는 이제 요렇게 전략 탭이나 백트 탭에서 E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럼 전략을 요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요런 형태로. 많이 잘리네. 요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죠. 그게 이제 요 E 버튼이에요. 다시 E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그죠? 그다음에 B는 백태 기록, 백태 그래프랑 백태 기비 기록. 백태를 하고 나면 여기 백테스트에 이 그래프에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기 딱 누르면 없어져요. 요렇게. 삭제가 됩니다. 물론 DB에 있는 것도 삭제돼요. 그리고 어카운트는 계정 목록을 모두 초기화하는 걸로. 계정 계정 설정 있잖아요. 모두 초기화합니다. 이 부분. 지금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고게 이제 요 단축키 설명이 다 됐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요거 설명 다 됐고 요것도 전략 탭은 나중에 하고 설정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설정을 가 봅시다. 자, 설정에는 초기 설정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뜯어 봅시다. 설정은 이제 일반 설정과 주문 설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설정이 맨 처음에는 이제 증권사 또는 선물인지 뭐 업비트를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제 4 개의 총 8 개의 계정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DB를 볼 때 세팅 DB를 봤을 때 이렇게 8 개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8 개. 고거의 기준이 되는 게 요거예요. 내가 키움증권 1 상태를 두고 계정을 요렇게 저장을 하면 1 번에 저장돼요. 그리고 2 상태에 두고 저장하면 이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2 번에 저장되고 3 상태에서 저장하면 3 그리고 4 상태는 4 해외 선물은 5, 6, 7, 8 요렇게 4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 놓으면 같은 컴퓨터에서는 이걸 세팅 DB를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같은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가져가면 이게 그대로 8개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폴더에 두고 스톰을 2개 실행할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를. 그죠? 만약에 그 주식 같은 경우 틱봉하고 분봉의 데이터를 같이 모으려면 폴더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컴퓨터에 하나만 설정을 요렇게 다 저장한 다음 복사해서 다른 폴더에 분봉용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계정은 한 번만 설정하면 돼요, 같은 컴퓨터에서는. 물론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면 못 쓰겠지만. 그죠? 고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용도가 요렇게 많이 되어 있고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선물은 하나씩만 해 놨어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이나 해선을 하려면 요걸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죠? 요게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저장 하나만 선택하면 요렇게 다 같이 선택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코인을 하려면 업비트나 바이낸스 선물해서 데이터 저장 누르면 요렇게 한꺼번에 저장되죠. 그 바이낸스 선물 같은 경우 레버리지 유형과 수치 설정하는 거, 그 지금 지원은 안 되지만 마진 타입, 포지션 단방향, 교차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교차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 마진 타입 교차. 마진 타입 교차는 지원되죠. 양방향이 지원이 안 되죠, 양방향이. 그죠? 격리 교차, 마진 타입 설정할 수 있고 레버리지 유형 요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정 레버리지고 변동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요 고정 평균 대비 등락률로 해서 요렇게 별도로 레버리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 고게 요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모든 설정들은 불러오게 한 다음 저장하면 돼요. 지금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죠? 계정도 마찬가지 요렇게 불러오면 되고 텍스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에 주식 첫 번째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요게 이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보트 상태지만 바뀌어요. 지금 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제 뭐 만약에 비번이 빈칸이라면 빈칸 넣으면 되고 000이라면 0 4개 넣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요게 바뀌어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도 여기에 입력하면 되고 텔레그램도 여기에 입력하면 되고요. 텔레그램 만드는 방법은 그 카페에 보면 여기에 있죠. 그죠? 요 부분. 요 링크 따고 들어가면 돼요, 요 부분. 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봇 토큰 번호랑 채팅 아이디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요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정까지 입력을 다 했으면 봅시다. 이제 증권 입력을 다 했으면 와 가지고 아까 그 수동 시작 버튼 있죠? 요걸 딱 누르면 지금 이제 주식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로그인이 시작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보죠. 제 지금 작업 컴퓨터에 로그인한 지 오래돼 가지고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시작되겠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제 로그인이 아직 조금 복잡해요. 방금 보시는 대로 버전업을 확인하고 그게 통과되면 이제 어 자동 로그인 자동 설정
한 번 더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로그인 완료 찍히죠. 요렇게 에이전트 시작했다고. 고럴 때 이제 로고 창을 가 보는 거예요. 로고 창을 가 보면 메뉴에는 이제 이렇게 전략 연산 시작, 데이터 불러오기 완료, 트레이더, 에이전트, 각종 프로세스들 시작된 거, 그리고 계좌 조회 완료까지 찍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아랫부분인데 요렇게 조건 검색식 불러오기 완료 다음에 이렇게 0번에 상수 초단타, 1번에 감시 종목 요렇게 찍혀야 돼요. 그런 형태로. 여기 숫자가 0, 1이 아니면 조건 검색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VI까지 등록하고 나서 여기 이제 실시간 알림 등록이 요렇게 2,000개 이상 하나에 100개씩이에요. 그죠? 2,000번부터 화면 번호부터 2023까지니까 2,352개가 기록된 거죠. 그죠? 2,352개가 기록된 거예요. 요렇게 실시간 등록을 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쭉 다 찍히고 실시간 등록 완료. 요렇게 찍혀야 올바르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뭐 적다든지 하면 잘못된 거예요. 조건 검색식이.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제대로 로그인 된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회선도 마찬가지고 회선도 이렇게 유사하게 찍힙니다. 회선은 이제 이 종목 개수가 좀 적겠죠. 그죠? 종목 개수도 적고.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요게 없고 간단하게 찍혀요.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을 코인이 지금 안 되겠네요.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코인을 지금 로그인하면 튕겨요. 그래서 코인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코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뭐 계정만 설정 잘하면 금세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까지 완료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없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에 가보면 그 다음은 이제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전략을. 그래서 이제 모의 투자랑 알림 소리 두 개, 소리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요거 끄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의 투자가 되어 있고 실매매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모의 투자를 해제해야 돼요. 보시면 이제 지금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모의 모드를 해제하면 바로 실매매로 전환됩니다. 해제하시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뜹니다. 근데 실매매를 하려면 요거를 해제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죠? 스톤 같은 경우 모의 투자라고 해서 모의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실서버에 접속을 해서 주문만 전송을 하지 않고 주문을 전송하지 않고 바로 체결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호가 정보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의 서버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전략은 두 곡에 이제 전략을 하나 제가 예제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요거는 전략 탭 설정할 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예제 요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매수 전략, 예제 전략 요렇게 예제 전략이라고 저장할게요. 예제 전략이라고 저장하고 최저가 편집기에 들어가서 요렇게 가져와 가지고 요것도 예제 최적화 전략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최적화 범위 이렇게 저장할게요. 엔터, 엔터, 엔터. 요렇게 하고 나서 전략을 요렇게 불러오면 요렇게 두 개가 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략을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수치로 되어 있는 일반 전략, 요건 일반 전략이라 하고요. 그리고 최저가 편집기에 써 있는 요렇게 셀프 바스를 이용한 최저가 전략. 이 최저가 전략은 요렇게 최저가 범위라고 별도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의 최저값들, 요게 이제 마지막 게 최저값들인데 이 최저값이 매수 전략에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를 방금 저장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장된 걸 가 보면 스트레러지 DB를 열어서 코인 옵티바이 여기에 보면 이 변수값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 코드는 요렇게 똑같이 저장되어 있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그죠? 요런 형태로 똑같이 저장되어 있는데 현재는 변수값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략을 맨 처음에 전략할 때는 변수값이 빈 상태로 저장돼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최적화를 하면 최적화를 할 때만 이 최저값이 저장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최저값 마지막에 있는 이 최저값. 이 셀프바스의 형태는 나중에 전략 탭에서 요거 설명할 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한번 하고 나면 이 TV 브라우저에서 볼 때 이 변수값이 이 최저값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 설정을 할 때 일반 전략을 요렇게 설정할 때는 별도로 창이 안 뜨는데 최저가 전략을 설정할 때는 요렇게 떠요. 그래서 보면 최저가 전략을 사용할 때는 매도 전략도 최저가 매도 전략으로 변경해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지금 변수가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되어 있고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변수 목록도 최저가 변수 목록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전략 선택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예제 전략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설정하고 처음에는 이제 1조 스냅샷이 있고 1분봉이 있어요. 그죠? 그 두 개는 여기서 설정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백태만 하더라도 요 부분을 맞춰서 저장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백태를 하는 컴퓨터는 보통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되겠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이 설정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설정 기준으로 백태 엔진이라든지 데이터가 로딩되기 때문에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타 9시 30분까지 주식 같은 경우 초단타를 할 경우 뭐 요것을 쓰고 보통 이제 장 마감까지 할 경우 1분봉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기준을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평균 계산 틱수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이 최대 종목 수는 최대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수예요. 요 부분. 그리고 전략 종료 시가 언제 종료할 건지 그리고 종료할 때 잔고 청산 이 전략 종료 시간 같은 경우 9시 30분 9시 30분으로 해 놓으면 9시 28분에 잔고 청산이 됩니다. 2분 전에. 그래서 이 잔고 청산을 체크를 해제하면 잔고 청산이 안 돼요. 안 되고 보통은 이제 단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잔고 청산을 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스톰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스윙을 하려면 이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잔고청산 전략 종료 시간 기준 2분 전에 잔고청산을 하려면 체크한다는 거. 그리고 잔고청산하고 나서 전략 종료 시간 이후에 3분 뒤에 프로세스 종료하는 거. 그게 요거고. 그런 다음에 컴퓨터 종료하려면 요것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고정할 수도 있고 고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금 고정을 하면 요 금액별로 고정이 되는 거고
고정을 하지 않으면 이 종목 수별로 나눠서 음 투자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한 종목 매매했는데 뭐 수익금이 올라가면 자산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시 그 수익금 총 자산에서 10 종목 배분해 가지고 한 종목당 투자금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지하면 유동적으로 바뀌고, 고정을 하면 이제 고정한 금액 그대로만 이렇게 매수가 됩니다. 그게 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전략 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장고청산이 체크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무관하게 전략 중지 및 장고청산에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기준에 만족하면 장고청산이 됩니다. 이게 뭐 하나가 뭐냐면 손실 중지. 그 총산선 대비 수익률이 2% 이상 마이너스가 될 때 중지할 경우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수익 중지도 있어요. 반대로 2% 이상 뭐 수익이 났을 경우 중지한다든지 요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두 개 다 선택해 놓으면 두 개 다 어떤 게 만족하더라도 중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같고 뭐 다 같이 같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어 업비트로 저장해 놓고 불 놓으면 이렇게 100만 원으로 바뀌고, 바이낸스 선물로 저장해 놓고 불 놓으면 USDT로 바뀌어요. 그죠? 요런 형태. 그러니까 투자금의 기준 단위가 틀리죠. 업비트는 100만 원이고 선물은 USDT예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 저장하기를 눌러 보면 이렇게 코인의 전략 종료 시간은 UTC 기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마이너스 9 시간으로 설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UTC 기준 시간으로 23시 50분에 이렇게 종료하도록 보통 설정을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지만 11시 50분에 끊어 가지고 10분 동안 데이터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 분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23시 50분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코인 같은 경우. 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 분에 최대 이제 뭐 최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정해 놨어 55분 하면 되나요? 50분 이하로 해라고 돼 있죠. 그죠? 10분 동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저장하고 이게 해 놓으면 3분 후에 종료되고, 그죠? 데이터 저장하고 종료하는 데까지 최소한 4 분은 걸려요. 4 분. 그죠? 그래서 50 분에 종료해야 다시 55 분에 실행할 거 아니에요. 실행할 때도 그러니까 한국 시간 9시 이전, 그러니까 UTC 기준 시간 최소 23시 58분 정도까지는 실행이 돼야 돼요. 그죠? 프로그램이 다시. 그래서 50 분으로 종료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이상 입력하면 안 되도록 해 놨어요. 그죠? 고것만 다릅니다. 요거. 요 부분.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도 이 시간이 어 이제 시카고 기준 시간이에요. 시카고 기준 시간. 해외 선물로 할 경우. 그래서 시카고 기준 시간은 어 16 시에 종료됩니다. 16 시에. 실제로 분봉 이제 제가 이제 그 틱봉으로 할 때는 장이 개장하는 시간 정확하게 이제 그 시카고 기준 시간 9시 30 분부터 10시 30분, 그렇게 1 시간을 모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해선을 내가 선택했다 하면 이게 이제 틱본 같은 경우 스냅샷 할 경우 103000 요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봉으로 할 거다 하면 여기 160000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전략 종료 시간을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 기준 시간이 시카고 기준 시간이에요, 해선으로 할 경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성 같은 경우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빼놓고 계속 돌아가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는 시간은 미장 개장 시간인 9시 30분 분부터 4시 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분봉은 9시 30분 분부터 하면 느리니까 9시 부터 16시 까지 모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초기 설정할 때 스케줄러 설정할 때 해선 분봉 같은 경우는 어 CME 기준 시간 8시 50분 정도에 실행한다고 해 놨었잖아요. 그죠? 고렇게 됩니다. 그 부분.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코인은 상관없어요. 코인은 항상 23시 50분에 해서 요것도 한국 기준 시간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메모장을 하나 켜서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에 글자 크게 이게 뭐냐? 왜 이게 열리나요? 메모장을 열면 왜 이게 열리죠? 메모장 플러스 제목 없음 이게 열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글자를 요렇게 적을 때 크기 크기를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 보면 국내 주식은 이제 틱봉 예. 또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해서 또 이래 되네. 요렇게 하면 요래 되죠. 요렇게 합시다. 자, 음 요렇게 해 놓고 요렇게.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1초 스냅샷으로 할 경우 스케줄러 이게 스케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스케줄러 시작 시간 그리고 그다음은 전략 종료 시간 설정 이렇게 하고 이건 9분 거래소 9분 그다음에 데이터 9분 이런 형태로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1초 스냅샷일 경우 스케줄러 시작 시간이 이제 1초 스냅샷은 스케줄러 시작 시간이 최소한 8시 50분 사이가 되겠죠. 보통 뭐 8시 30분 이후부터 그죠? 08시 30분부터 08시 50분 사이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전략 종료 시간은 뭐 9시 30분, 9시 30분부터 뭐 길게까지는 뭐 10시 30분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최장 15시 20분까지도 되겠죠. 그죠? 15시 20분. 중요한 게 15시 20분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15시 20분부터 뭐 올해 6월 달부터 다시 또 바뀔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다시 하면 되고 30분을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28분에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동시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15시 20분 요걸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18분에 시장가 매도 장고청산 주문이 나갑니다. 요 부분. 똑같이 국내 주식인데 이렇게 카피해서 적으면 여기가 이제 1분봉이 되겠죠. 1분봉.
1분봉 같은 경우 시작 시간은 같아요. 시작 시간은 같고 글자가 왜 갑자기 커지죠? 글자가 왜 커졌을까요? 글자 커지면 커지는 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1분봉 같은 경우는 요것도 뭐 요 정도 1분봉은 끝까지 다 모으니까 보통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는 해외 선물, 해외 선물, 해 해외 선물은 1초 스냅샷 같은 경우 한국 기준 시간으로 어떻게 하냐면 빠를 때는 10시 반, 느릴 때는 11시 반에 시작해요, 한국 기준 시간. 그 스케줄러 시작 시간은 1초 스냅샷 같은 거 9시 30 분에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어 아홉 빠를 때 10시 반이니까 최소 10 시, 22 시, 20 22 시부터 숫자로 쓸 때는 또 바뀌니. 22 시부터 22시 20분 사이. 그죠? 그게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아니면 11시 반이니까 코드에서 날라오는 기준 시간으로 데이터를 끊어서 그전 거는 무시하고 그 이후 거는 부터 저장하기 때문에 요렇게 설정해야 돼요, 일조 스냅샷 같은 경우. 그죠? 10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10 시도 10시 20분 사이 요렇게 하고 전략 종료 시간은 이제 음 요거는 이제 스케줄러는 한국 시간이고 전략 종료 시간은 어 CME 기준 시간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여기는 10시 30 분, 10시 30 이게 왜 이래 되냐요. 희한하네, 메모장이. 요렇게 해서 다시 또 요렇게 하면 숫자가 희한하네요. 아무튼 다시 바꿀게요. 10시 30분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물론 뭐 그 10시 30 분부터 최장으로 하면 요게 16시 00분이 될 거고. 그죠? 요렇게 해야 돼요. 요 기준 시간은 CME 기준 시간을 넣어야 돼요. 요거는 스케줄러는 우리 한글 프로그램의 스케줄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요건 한국 기준 시간이 돼야 되고. 그죠? 어 요거는 CME 기준 시간이라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선의 1분봉 같은 경우 해선의 1분봉 같은 경우 이제 요거는 이제 30 분, 그러니까 10시 반이니까 최소 10 시부터 데이터를 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21시 30 분에서 21시 50분 사이에 시작을 해야 돼요, 스케줄러는. 그리고 마감은 10시 30 분부터 뭐 최장 요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하면 돼요. 마감은 1시 반 요걸 또 복사하면 또 이건 똑같네. 이게 왜 이렇지? 희한하네. 적으면 또 작게 표시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1조 스냅샷은 10시 30 분까지고 이제 1 분봉은 16 시까지죠. 요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설이 중요한 건 여기는 한국 시간, 여기는 CME 기준 시간이라는 거.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인은 똑같아요. 코인도 코인도 똑같은데 요 코인은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똑같아요. 코인은 이제 UTC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음 요렇게 하나 복사하고 하나 더 복사해서 1초 스냅샷. 그래서 코인은 이제 8시 08시 55 분에 시작해야 돼요.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08시 55 분. 요것도 08시 55 분. 50 분에 종료할 거기 때문에 그죠?
55분. 55분에 실행해도 9시 UTC 기준 시간 00시까지는 데이터 안 모여요. 그러니까 5분간 10분간 데이터 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고 요거는 똑같이 23시 50분 요렇게 23시 50분.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입력하는 거니까. 요건 시간이니까 저렇게 바꾸고 요렇게 합시다. 그죠? 00부터 16시 00 요렇게 입력되는 거죠. 요렇게 입력 방법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에서. 그러면 다 됐죠. 그죠? 국내 주식은 8시 반부터 8시 50분 사이에 다 실행하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같은 컴퓨터에서 한다고 치면 뭐 요렇게 하면 돼요. 뭐 하나 다른 폴더로 2개 실행해 가지고 요거는 30분에 실행하고 요거는 30분에 실행하고 요거는 뭐 한 15분 간격 아니면 한 20분 간격 여유 있게 뭐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저 같은 경우 요렇게 해서 이게 9390 이죠. 요렇게 하고 요것도 152000 요렇게 해 놨습니다.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해 놨어요. 0850 0830 요렇게 해 놨어요. 해외 선물 같은 거 요것은 요거로 요렇게 1030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그리고 해외 선물도 같이 실행할 때 어떻게 해 놨냐면 어 해외 선물을 같이 실행할 때 요거 여기 20분까지니까 요건 20분 요거는 21시 50분 21시 50분 22시 20분 요렇게 해 놨어요. 제가 해 놓은 게 실제로 요렇게 해 놨습니다. 코인도 원래 실행할 때 이게 2개 동시에 한도 상관없어요 얘는. 얘는 아니네. 코인은 제가 1주 스냅샷을 안 모으고 1분 보고 모아요. 코인은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1주 스냅샷으로 하기에는 뭐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코인 같은 경우 저는 요거를 없애 놨어요. 요렇게 데이터만 모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모아요. 1분 봉만.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가 다 됐어요. 1분 봉 좀 일찍 시작하고 이거 반대로 해 놨네요. 요거는 30 요거는 50 요렇게 해 놨어요. 요렇게. 해외 선물도 스냅샷을 요거는 시간이 틀리니까. 그죠? 요렇게. 해외 선물이 중요해요. 해외 선물은 10시 반 기준. 그러니까 스냅샷 경우 9시 반부터 10시 반 또는 11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죠? 모을 거고 1분 봉은 10시 또는 11시부터 16시 CME 기준 시간 16시까지 모을 거예요. 그거예요. 요렇게. 요거 스케줄러는 요렇게 등록하고 전략 종료 설정은 요렇게 한다는 거. 여기에서. 그죠? 요렇게 하면 정리가 싹 됐네요. 요렇게 하고 저장됐나? 이러면 저장되는가요? 저장되는구나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음. 됐어요. 요렇게 하면 정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설정 2개까지 하고 어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테 관련 옵션들인데 백테 이제 백테스트 시 거래수가 10회 이상이고 수익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 요 옵션은 보통 안 하지만 계속 잃는 종목 같은 경우 특정 뭐 전략 같은 경우 계속 잃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설정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고 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요거고. 그리고 주문 관리 설정 적용하기. 요거 주문 관리 설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은 기본 백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고 그게 가장 빠른 백테스트고 주문 관리 적용하면 요 설정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백테스트에. 그때는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최적화에 가중치 적용하기. 교차 검증 머지값 계산할 때
이분도 코드 설명할 때 했었죠. 보통은 가중치 적용하기를 해서 많이 돌려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더 높은 점수를 배분하는 거죠, 가중치를. 고 설정이 요거고. 그리고 이제 백드 엔진을 로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괄 로딩, 분할 로딩. 일괄 로딩은 공유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 가지고 데이 팩트 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신 이제 램 사용량이 좀 많아요. 그죠? 데이터를 램에 다 올리기 때문에. 분할 로딩은 별도로 피크 파일로 여기 보면 백테스트 템프 파일에 여기에 피클 덤프를 떠 가지고 요렇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테할 때 여기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고게 요거예요. DB에서 불러오는 것보다 DB에서 불러올 때는 그 인덱스 웨어 조건을 넣어 가지고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 불러온 걸 여기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피클 덤프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불러와서 백태가 진행되는 게 분할 로딩입니다. 현재는 이제 속도 개선이 많이 돼서 이거랑 차이가 그닥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한 한 그러니까 일괄 로딩이 100%의 속도라면 분할 로딩을 하면 한 90%, 요 정도 한 10% 정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테스트 그래프에서 매수 시간 기준으로 표시하기. 요 부분은 뭐냐면 백테 그래프를 보면 백테 그래프에 보면 그 시간별 그래프가 있어요. 부가 정보에 보면 요 시간별 수익금이 있죠. 요것을 할 때 이제 9 시에 매수됐다가 뭐 9 시 24 분에 매도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 설정은 이 그게 9 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9 시. 그죠? 9시 그래프에 포함돼요. 근데 이제 매도 기준 시간으로 하면 매수 시간은 상관없이 매도한 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이 시간별 수익금을 정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음. 그래서 매수 기준으로 표시하기를 누르면 이제 매수 시간도 되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매도 기준 시간이에요. 요렇게. 매수 기준 시간을 보려면 요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매도 기준 시간을 보려면 해지하면 돼요. 그죠? 고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매수 기준 시간으로 표시하게 하면 보통은 9시 이전에 매수한 것들이 수익이 거의 반반 혹은 뭐 반보다 떨어지는 요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근데 기존 매도 기준 시간으로 하면 요런 그래프 일괄적인 그래프 그거는 이제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설정해서 돌려보면 돼요. 고게 요 기준이고 그리고 그래프를 저장하지 않기 일반 백트시트 그래프 저장하지 않게 하면 그래프를 저장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띄우고 계산하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테스트를 할 때 하나하나 요 수치만 바꿔 가지고 바로바로 백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어떤 기준값이 어떤 변화가 생긴지 탐색하기 위한 용도지 그래프를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럴 때는 요거를 저장하지 않기를 체크해서 그래프를 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하지도 않고 띄우지도 않고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저장하지는 않지만 띄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데 띄우지만 않게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제 반대로 띄우지 않으면서 저장만 하는 건 안 돼요,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띄우지 않으면서 저장하는 건 되는데 반대로 띄우지 않으면서 저장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저장을 하거나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도중 로그 기록하지 않기. 요거를 선택하면 최저가 도중에 이제 로그 창이 로그에 여기 하나도 안 뜹니다. 백테스트 로그에. 지금은 이제 요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예전에는 로그를 많이 기록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값 갱신할 때만 로그를 기록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필요한 옵션이 되었네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리드 최적화 시 범위 자동 관리, 요거는 이제 고정 및 삭제. 그리고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범위 값의 맨 앞이나 맨 뒤가 선택이 되든지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동 추가는 요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거 외에 이제 여러 범위를 탐색해도 기준값이 하나의 기준값을 가진다든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고정해 버려요. 그리고 또 무의미한 그 기준값의 범위가 특정한 범위의 값이 너무 기준값이 작다든지 하면 삭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거를 할 때는 요거를 합니다. 자동 관리. 그러면 범위를 내가 뭐 많이 설정했든 적게 설정했든 알아서 추가는 자동으로 되지만 고정 및 삭제를 하려면 요 옵션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자동 관리는 설명했고 스케줄러도 설명을 했죠. 이 부분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의 UI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폰을. 기본적으로는 다크 블루 상태고요. 다크 브라운이라든지 요 6 개네요 총. 요걸 선택할 수 있고 바꾸면 재구동해야 바뀝니다. 톤이 일반적인 약간 톤이 변경이 돼요. 여러 개 실행할 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저해상도 설정.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대부분 이제 주식하시면 해상도 높은 걸 많이 쓰시겠지만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차트가 제대로 다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요 설정을 하면 차트가 이제 새로 1080 기준으로 픽셀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땐 요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 요것도 재구동해야 적용이 됩니다. 요거랑 요거는. 그리고 창 위치 기억하기. 이 스톰은 이렇게 어떻게 창을 이렇게 해서 끄면 그 위치를 기록해 놨다가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요런 요 옵션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요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매일 실행하기 때문에 장 운영 알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프로세스 종료하는 옵션 요것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고 고럴 때 컴퓨터 종료하는 옵션 요것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동 라이브 참여하기 라이브 데이터 보려면 참여하기 눌러야겠죠. 그죠?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프로세스 종료할 때 컴퓨터 종료하려면 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요런 컴퓨터 종료를 선택했을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종료를 프로세스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 종료하고 별도로 프로세스 종료할 때 프로그램 자체가 스톰 자체가 종료돼요. 요걸 선택하면. 안 하면 그대로 살아 있고 그죠? 고게 선택하는 거고 시리얼 키는 이제 구독 결제를 하면 시리얼 키가 메일로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걸 입력해서 저장하셔서 다시 재실행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톰을 실행하면 시리얼 키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3분 후에 꺼집니다. 5분 후인가요? 바로 꺼지도록 되어 있어 스톰 자체가. 그래서 이 시리얼 키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재실행하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 날짜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보내줘서 바뀌는 날짜예요. 요걸 수동으로 바꾼다 해서 고난의 날짜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자동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서버랑 통신을 해서 날짜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 요게 이제 고난 마지막 날짜예요. 이 시리얼 키에 해당하는 고난 마지막 날짜. 이 날짜가 지나면 스톰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실행하더라도 바로 꺼지겠죠. 고게 요 날짜예요. 그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주문 설정 갔다가 전략, 앱 설정하고 요런 것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